하겠습니다. 네. 아, 마이크. 이건가요? 자, 같이 들어주시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크게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쇼피 앱을 제 핸드폰에서 깔으려고 하는데 국가가 저희가 선택할 수, 지금 열려져 있을 수 있는 국가가 8개 국가로 알고 있는데 앱은 지금 8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셀러 센트럴하고 그 8개 국가 앱을 저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정확하게 그거 하나고요. 챗 GPT를 저희가 이용했을 때 아까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핸드폰 어플 요거 혹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설치 파일 같은 거 혹시 나오지 않나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이제 하면 됩니다. 그 APK 파일이 아마 다운받아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 주시는데 제가 세팅한 지 조금 됐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이폰이신가요 혹시? 아, 갤럭시예요? 그러면은 네, 서로 우리 또 같이 도움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거는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장돼 있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GPT랑 하루 종일 놀고 있어가지고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GPT한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하시면은 GPT가 학습을 다 하거든요. 자기 정보를.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GPT한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은 저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GPT가. 유료 결제하면 학습한 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유료 결제하지 않아도 계속 쌓입니다. 그 로그인 계정으로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꾸 까먹어요, 저를. 아, 그걸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요. 네. 그거를 다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면요, 뭐 제가 뭐 강의 뭐 기획한다 그러면 남의 강의를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나 이것보다 더 참신하게 하고 싶어 하면 가끔 오류를 일으켜요. 아, 이거 준비 중이시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잡아줘요. 네, 그래서 100%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방향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까먹는 이유는 아마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주시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대한 짚어주시는 게 좋고요. GPT랑 대화하시다 보면 재밌는 게 다 칭찬만 해요, 보통.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나 이런 거 생각했는데 너무 별로지, 이런 식으로 유도하시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냥 무조건 100% 수용하시면 안 되고요. 비판적으로 수용하셔야 돼요.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근데 이거 글로벌 스큐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초반에 몇 번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잡아주셔야 돼요. 너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닌데 어디서 그런 정보를 가져왔어? 이런 식으로 툭 던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학습을 시켜야 돼요. 제가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안 쓰니까 얘가 그걸 아는데,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막 바꿔요. 메이드 인 코리아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검수를 좀 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제가 무서운 거 아니까.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페르소나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이제 생각해 왔던 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은. 근데 꼭 이제 아까 마리아 예시 들어준 것처럼 하나의 페르소나를 설정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할까요? 초반에는 저는 하나에 집중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가 확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는 한 3명 이상의 페르소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복되는 것도 많아요. 뭐 가정주부가 더 예뻐지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고, 이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품 소식이 뚝뚝 그걸로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페르소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초보 사장님들이 워낙 잘 팔리는 제품만 쫓아다니는 이 성향들을 좀 차단해 줄 수 있고, 내 샵의 방향성을 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100억 버는 거라고 한다고 해서 100억 벌면 되는데 자원봉사 하는 게 방해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렇게 가는 것 뿐이지,
중간중간에 조금 옆길로 새는 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샵 컨셉을 만드는 핵심은 사실 5%에서 갈려요. 나머지 70%는 다 비슷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 옛날에 또라이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이상하다고. 왜냐면 연극 만들 때 100이면 100,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상하게만 하니까 완전히 또라이라고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는 좀 천재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95%를 똑같이 하고 5%만 슬쩍 바꿨더니 그 5%의 사람들이 반응해요. 되게 참신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100을 다 다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외계에서 온 사람인 줄 알죠? 근데 제가 좀 나이를 먹으니까 적당히 하면 되게 참신해진다. 그래서 5%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샵 컨셉 5% 상품군으로 확 다르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색깔 마케팅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타벅스 초록색이잖아요. 스타벅스의 초록색 실제로 5%, 나머지 갈색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각인되는 건 초록색. 그래서 70 그냥 기본 상품, 남들 까는 거 다 까는 거예요. 그리고 25 컨셉, 핵심적인 컨셉을 약간 보조해주는 보조 색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5%를 빛내주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는 5%를 잘 찾으면 돼요. 그래서 5%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샵 컨셉으로 해서 막 이상한 제품만 쫙 깔아놓으면 반응을 안 하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섞어서 가셔도 되고, 능력이 되시면 그렇게 가셔도 되고, 방향성이 좀 헷갈리시면은 딱 한 명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그 강사님 판매하는 아이템을 보면은 유아동 제품, 뭐 식기류라든지 뭐 이유식 용기라든지 그런 걸 판매하시는 걸 봤는데, 그러면 인증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한국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그냥 바로 수출해도 맞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네네. 저희가 제품을 등록을 하면 카테고리에 따라서 인증에 대한 요구가 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 식기를 올렸다 하면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별표 표시거든요. 그럼 FDA 번호를 넣어라. 뭐 이게 모든 마켓이 다 동일한 건 아니고 그 번호를 못 넣으면 그 마켓에 못 올리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인증 있는 거를 싹 다 피하고 합니다. HSA 화장품 인증 이런 거 뭐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고 저 화장품 무서워서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리셀러 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게 그거 다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현실을 말씀드리면 그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리셀러 분들이 판매하실 수가 없죠. 인증 너무 뭐 비용도 뭐 만만치 않다는데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아는 것 뿐인데요. 현실적으로는 하다가 인증하라 그러면 내려야 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리스크 있는 게 조금 어려워서 못 하는데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잘 하시는 분은 이렇게 되게 공격적으로 하세요. 사업 마인드가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한번 살 때 사입량이 좀 몇천만 원어치 되세요. 그래서 단가 확 떨어뜨려 가지고 한 번에 쫙 창고에 넣어 가지고 판매하세요. 좀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도 잘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제 스타일이 안 맞아 가지고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을 찾으면 그렇게 가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처음부터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런 HSA 인증 없는 상태에서 가능성을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그런 식으로 투자가 가능하겠다 하면은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네. 대표님 부계정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궁금해졌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한 아이디당 스마트 스토어를 2개 정도까지 열 수 있다고 하고,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어떤 물품이 종류가 많이 다르면 샵을 나눠서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쇼피도 그게 좋은지, 그러면 페르소나도 2개 만들어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사업자 하나로 가능한지 사업자를 따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사업자는 하나로만 한 샵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 학원비는 해결이 돼가지고 제 개인 생활비 벌고 싶어서 부계정을 했거든요. 제 개인 부계정을 했고 그것도 페르소나를 적용해가지고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같이 근데 현실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제가 다 샵 운영을 혼자 하다 보니까 계속 했으면은 지금 그것도 몇백만 원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현실적으로 뭐
의지박약인데 동일한 시간을 썼을 때 이 샵에서 훨씬 효율이 많이 나오니까 1만 개까지는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5분의 1도 못 해가지고 이걸 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시면 좀 타겟팅을 좀 다른 거를 하신다면 부계정 다른 거 사업자 하나 더 내셔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운영시키시면은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질문이 없으면 저 하나. 네 하나 더. 네. 제가 목요일 강의 일정 때문에 좀 늦게 들어서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재고가 있으면 빨리 배송을 하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 재고를 떠안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표님은 재고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소싱하시는 스토어 보니까 또 구매를 하시면서 판매도 하시는 것 같고 요거 처음에 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지겠어요. 처음에는 재고 쌓아놓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문 받으면 그때 받아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일단 재고 하나도 없이 사람 성향인데요. 저희 와이프는 불안증이 있어가지고 쌓아놨어요. 근데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근데 저는 안 쓸 제품을 한 게 아니라 안 팔리면 우리가 쓰자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은 확신 있으시면은 재고는 쌓는 게 맞습니다. 유리해요. 유리한 건 확실해요. 빠르고 이 제품 중량도 확인할 수 있고 근데 다 성공하기는 힘들잖아요.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되잖아요. 리스크는 조금씩 분산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100만 원 딱 벌기 시작하면서 확신했어요. 그때부터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드값 메꾸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하시는 시점이 생기실 겁니다. 이게 100만 원 이렇게 수익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카드값 메꾸고 이러면 힘들어요. 이게 매출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카드값은 계속 쌓여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상하시고 재고 사입을 조금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다. 근데 뭐 하나 들어오고 두 개 들어오고 두 개 들어오고 세 개 들어오면 그 다음날 4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공격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저도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럴 경우 두 사람이 그 핸드폰 명의라든가 그 입점 제 내역이 제 핸드폰에 다 그게 리스트업이 다 되는 건지 실무적인 게 연동이 안 돼요. 저도 저 와이프한테 계속 인증번호가 와이프한테 핸드폰으로 가가지고 핸드폰을 2개를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메일로 공유하니까 편리하더라고요. 그 인증번호가 이제 접속할 때마다 인증번호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메일로, 지메일로 저는 연동을 했는데 지메일은 이 핸드폰이나 저 핸드폰이나 실명 인증과 상관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세팅해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메일로 인증번호가 오게끔. 그러면 이제 통장만 와이프 명의로 가는 거지 전혀 뭐 운영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제가 제품이 없으니까 실질 중량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품을 올릴 때 이렇게 뭐 그 배송비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대충 올려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험 같은 게 사실 제일 큰 해결책이긴 한데 그런 거 쌓이기 전까지는 이게 일단 1번 무거운 제품이냐 가벼운 제품이냐 부피에 비해서 그걸 좀 판단하시고 정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부피는 이렇게 대충 눈대중으로 이게 한 15cm고 이거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무게 같은 거는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조사한테 Q&A로 물어보시면 보통 평일에는 2-3시간 안에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 팔리는 제품 저희가 막 이렇게 1000개 올려놓으면 1000개 다 팔리지 않잖아요. 근데 안 팔리는 제품은 삭제하라고 보통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상태의 제품을 삭제하라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요 그냥 삭제 안 하는 게 더 저는 삭제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무조건 많은 건 좋은 건 아니고 저도 지우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두시죠. 왜냐면 저 KF94 마스크 저 싱가포르에서 30등이거든요. 그거 1년 동안 하나도 안 팔리던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샵지수 올라가면서 갑자기 팔리고 싱가포르에서 한국 셀러 중에 제일 잘 파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쇼피는 여러분들 상상 이상입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KF94를 제가 그렇게 팔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걸 너무 팔고 싶었거든요. 제가 입점했을 때 몇만 개 파는 걸 봐서 그래서 마진도 작게 들어가고 상품도 뭐 찾고 했는데 1등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지우지 마세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강의 너무 재밌었고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동남아에 대한 편견, 인식을 버려라라는 게 저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질문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포장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국내에서 이렇게 배송하는 거랑 또 두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그게 한 번에 포장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저는 국내 박스 넣고 국내 박스 안에다가 여러 개를 넣고 그거에 대한 것만 저희는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포장을 해서 그거를 중량을 체크해서 거기에다가 넣는 게 더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안에 뽁뽁이나 상자 무게도 있는데 그것도 무시 못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그람 수가 조금 차이가 나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택배를 받아서 포장을 해서 김포에 있는 두라 지파지에 보내잖아요.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 주문을 5개를 받으면 5개 각각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박스에다가 5개를 담아서 한 번에 보내면 큰 박스 하나에 대한 비용만 우린 지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라에 있는 분들이 그 박스를 뜯어서 5개를 따로 스캔을 찍어서 보내시잖아요. 그 개념인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뽁뽁이나 이런 부분을 왜 더 추가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국외 배송, 해외 배송으로 가는 거면은 이렇게 상자에 딱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상자에 포장을 할 때 그 무게, 상자 무게나 안에 이 내용물이랑 포장재랑 상자 무게랑 다 해서 총 중량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거 계산에 넣으셔야 돼요. 제품 계산하실 때. 그러면은 거기에 상세 페이지에 올리는 실제 중량이랑 저희가 판매할 때 나가는 중량, 그 마진 계산표에 하는 중량이랑은 또 다르게. 마진 계산기에 넣는 중량이 우리가 포장까지 다 된 상태의 중량으로 예상해서 넣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한 번씩 미리 해보거나 그런 게 좋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근데 모르시면은 저 오픈 채팅방에다 넣으시면요. 제가 인간 저울처럼 알려드려요. 되게 정확해요. 대충.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면 그게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중량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불안하시면 약간 높게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높게 해놔요. 정말 모르는 거는. 그래서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맞추려고 하시면은 너무 속도가 늦어지니까 여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여유 있게.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여쭤보면요. 아까 포장할 때 쿠팡 비닐을 조금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물건을 쿠팡 봉지로 한번 싸서 또 상자에 넣어서 가는 거죠? 아니요, 그냥 쿠팡 봉투로 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쿠팡 봉투에다가 담아서 보내거든요. 해외 배송인데 상자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주문 거기에 쇼피코리아에서도 상자를 권고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권고한다. 그래서 제가 속도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속도가 훨씬 많이 줄었고 그로 인한 로스율이나 이런 게 영향이 없어서 전혀 없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주문 많이 없으실 때 10개 미만일 때는 조금 이렇게 신경 쓰시더라도 나중에 20개, 30개가 되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쿠팡 봉투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냥 이렇게 쿠팡 봉투를 그냥 보내면 부피 모양이 커지니까 돌돌돌돌 말아요. 그리고 테이프 막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송장 하나 붙여가지고. 네. 저희가 알리에서 배송받는 그런 소위 말하는 비닐 맞아요. 포장된 그대로. 네, 비닐 포장 거의 덜렁덜렁 오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피트 되게 해가지고 보내요. 네, 알겠습니다. 피트 되게. 문제 없어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저 SS 박스 신청했거든요. 짝지달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거를 포장 박스에 하잖아요. 포장 박스에 넣어서 보내잖아요, 한 번에. 포장 박스. 예. 네네네. 그때 포장 박스 보내면 포장 박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네, 픽업 서비스 이용하시는데 그 이삿짐 박스가 하나에 10,000원 넘어요. 그게 다시 돌아오는지 저 몰라가지고 마트 갈 때마다 큰 박스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닌데 모르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쇼피셀러가.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5분 동안 그런 핵심만 딱 알려주는 채널을 하나 하려고요. 진짜 별거 아닌데 나만 몰랐던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삿짐 박스도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L박스라고 아세요? 테이프 안 붙여도 되는 박스 있는 거. 이런 것도 몰랐어요. 너무 편해요. 그거 모르면은 몸이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 많고, 그 다음에 그거 돌아오는지 몰라가지고 저도 막 찾아다니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질문 지금 해주신 겁니다. 한 3, 4일 정도 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네. 챗 GPT 말고 니튼으로 해서 되지 않나요? 제가 AI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제가 사용하지 않고 GPT만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님들마다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선호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알아보니까 GPT보다 더 글 잘 쓰는 것도 많고 요즘엔 되게 다양하게 나온다고 하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할 때 페이스북, 인스타, X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게 효과적인가요? 사업 모델마다 다른데 저는 외부 홍보를 통해 가지고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 모델마다 그런 인스타나 틱톡이나 이런 데에서 뭐 메타 광고 돌려 가지고 유입시키는 이런 방식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타겟팅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외부 광고나 이런 외부 채널에서 유입하는 그런 거를 해보지 않아 가지고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리는 시간이 보통 이제 주부라 그러면 네. 애들 학교 보내고 그 현지 시간으로 한 10시에서 그쯤부터 이제 들어와서 구매하려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예약을 해서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10시에 맞춰서. 상품을 올린다고 해서 바로 노출이 되는 건 아니고요. 상품이 노출이 되고 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쇼피가 이 상품을 인식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올리는 게 좋다. 이건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다이소나 이런 데서 사입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역직구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역직구를 한국에서 해서 좋은 이유가 저희가 태극마크가 달려 있어가지고 좋은 걸로 아는데,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 다이소나 이런 데 보면은 보통 다이소가 일본 회사로 알고 있고 중국에서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꼭 한국 제품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제가 하는 뭐 이렇게 디즈니 하는 그런 업체들 예쁜데 막 6만 원, 7만 원씩 해요. 와플 메이커. 근데 다 중국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산 아닌 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장이죠. 그러니까 다이소에서도 사실은 한국산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거 다이소 메이드 인 차이나 떡하니 박혀 있거든요. 이거 떼면 좀 안 되나 했는데 1000명 중에 1명이 메이드 인 차이나여서 반품하겠다 였으니까 비율적으로 아무런 무리가 없는 거죠. 이걸 왜 분석해 보니까 이분들이 일단 다이소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는 그냥 자취할 때 가끔 가서 정말 필요한 거 이렇게 사지만 이분들은 다이소 뭐를 캡처해가지고 이 상품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유튜브 콘텐츠에서 이렇게 사용한 거, 인플루언서들이 뭐 1,000원짜리인데 플레이콘이라고 아세요? 베트남에서 누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하나 팔고 말려고 했는데 계속 사요. 왜? 그 콘텐츠에서 한 거니까. 근데 제가 다이소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서 대량 사입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과 다이소 제품은 똑같은 메이드 인 차이나여도 다이소에서만 살 수 있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다이소는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게 중국 저가 제품과 진짜 다이소에서 파는 메이드 인 차이나는
다른 제품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에 또 짝퉁이 있는 거네요. 아, 짝퉁이라기보다는 다이소는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이소는 따로 자기네가 상품을 사입받고 공급받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중국 뭐 구매대행 뭐 이런 막 이렇게 막 수만 개가 들어온 제품, 이거를 다이소에서 찾으려면 찾기 어려운 거가 되게 많아요. 거의 없어요. 다이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산의 제품과 다이소는 다르다. 어느 순간 제가 다이소 홍보대사가 된 것 같은데 그냥 하다 보니까 잘 팔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이소도 그렇게 저가 파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목장갑 얘기해 드렸나요? 네, 맞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아, 네, 뒤에 대표님. 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제품을 10개를 구매를 해요. 네. 내 스토어에서 10개를 구매하면 그거를 한 박스에 묶어서 보내야 돼요. 네, 맞습니다. 한 박스에 묶어서 보냅니다. 그거를 한 박스에 묶어서 보내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인가 다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관세 문제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관세 모르면은 이제 손해 보는 게 됐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10개 제품 똑같은 마이크 10개 샀다 그러면 배송비 엄청 세이브 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거는 한 번에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혹시 지금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마무리를 언제 딱 55분에 하면 될까요? 강의실 이용을 2시까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 Q&A를 다 못 해드린 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기 채팅방을 조금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어떨까요? 최대한. 그래서 정말 긴급한 질문 딱 마지막 하나만 좀 받고 나머지는 채팅방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긴급한 질문 여기에 대표님 얼마나 긴급한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표님이시거든요. 카메라 좀 비춰주시죠. 어떤 대표님이신지. 자,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쇼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내가 5개가 주문이 왔어요. 근데 해외 송장을 하나하나 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걸 어디서 보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한국 판매자 페이지에서 출력하는 송장을 출력하는 화면이 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린터 연결해 놓고 거기에서 이제 프린트로 출력합니다. 다 이렇게 송장이 그러면은 내가 국내 송장 따로 이제 맞아요. 네, 5개 받았으면 5개 각각 포장한 다음에 그거를 라면 박스 같은 데다 넣어서 국내 송장 붙여가지고 택배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식적인 Q&A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픈 채팅방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